자, 이번 강의는요, 대동맥 재활치료실에서 계속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전종미 물리치료사님께서 대동맥 질환자의 재활운동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동맥 질환자의 재활운동을 맡은 이대서울병원 물리치료사 전종미입니다. 아까 전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하셔서 이제 또 제가 막중한 사명함을 갖고 한번 임해보겠습니다. 이제 목표는 대동맥혈관 재활치료실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재활운동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들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동맥혈관 재활치료실은 이 시관 유고병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대동맥혈관 재활치료실은 국내 유일이 아니라 세계 유일이라고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 전망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료실은 수술 후에 약해진 심폐기능 그리고 운동 기능을 회복시켜서 이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갖고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제가 교육해드리는 내용들은 호흡법, 그리고 하체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보행 훈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일단 이제 환자분들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호흡곤란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서 깊게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그 보통 대부분 그런 경우로 인해서 숨을 얕게 숨 쉬고 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제 호흡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위로 숨 쉬는 걸 볼 수 있어요. 승모근이나 목근이 사용해요. 자, 아시겠지만 폐의 위치는 이 위쪽이 아니라 조금 더 밑에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숨을 쉬게 되면은 폐 위쪽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호흡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제 제가 첫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입보다는 코로 들이마시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괜찮으면 제가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배 한번 걷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얕은 호흡을 하게 될 때는 올라가요. 자, 얕은 호흡을 하게 될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왜 그러나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 흉곽이 올라가게 되면 배까지 따라 올라가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풍선도 바람이 들어가면 빵빵해지듯이 저희도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빵빵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제가 많이 교육해드리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 들이마실 거고요. 공기가 들어오면 나갈 때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자,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실 거고, 뱉을 때는 입으로 뱉을 건데, 뱉을 때도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뱉어버리면 그 다음 바로 숨을 들이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수가 여러 번이 되는 것보다는 길게 적은 호흡수를 갖고 숨 쉬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뱉을 때는 조금 더 길게 뱉을 거예요.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다시. 그래서 뱉을 때는 나가는 입구멍을 좁게 만들 거예요.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잘 안 된다 있으실까요? 부끄러우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들이마실 때는, 그래서 혼자 연습하실 때는 가슴이나 목 쪽에 손을 하나 얹어놓고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놓고 여기 위에 있는 손에는 긴장감이나 움직여지는 느낌이 많이 없도록 움직이는 거는 이 복부 쪽.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술 부위 자체가 복부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숨을 쉴 때 일부러 많이 들이마신다고 배를 힘줘서 내비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호흡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상적으로 이제 일상생활 하실 때도 이런 깊은 호흡, 효율적인 호흡을 하도록 저희가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도 나중에 빨리 걷는 게 아니라 이제 산책하거나 할 때도 복식 호흡을 할 수 있게 돼요.
앉아서 TV를 보거나 할 수 있, 그럴 때도 복식호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호흡 운동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하체 근력 운동인데요. 혹시 수술을 이미 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고 예정이신 분도 계실까요? 자, 그 아까 하신 분, 예정이신 분 중에 아직도 운동을 잘 하고 계신다 있으신가요? 그래도 몇 분 보이시긴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하체 근력 운동은 이제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이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힘이 누워 있다 보면 힘이 빠지고 해서 계속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체 근육은 더 빠질 거예요. 이제 나중에 조금 통증이나 어지러움 이런 게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어디를 걸어가거나 하려고 하면 이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잘 못 걷겠고 못 걸으니까 어디 움직이기도 싫고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서 근육도 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체 근력 운동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만 이제 해봤는데 첫 번째 벽 잡고 다리 옆으로 들기 운동 같은 경우는 벽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잡고 나서 반대쪽 버티는 엉덩이 옆쪽에 힘을 많이 준 상태로 힘 줄 거예요. 옆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몸이 숙여지지 않고 약간 옆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다리 엉덩이도 힘을 주고 올리는 엉덩이도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 펴기 운동은 지금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양쪽을 같이 하는 경우는 복압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다리씩만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리 올릴 때 무릎만 피는 게 아니라 발목, 발가락까지 같이 당겨 올려주신다면은 조금 더 무릎 위에 허벅지 쪽에 긴장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초기에 할 수 있는 건 이 앉아서 무릎 펴기예요. 만약에 이게 운동이 좀 쉽다 싶으시면 모래주머니 같은 걸 구입하셔서 반복 운동하시면 다리 힘이 조금 더 붙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저희 치료실에서 가장 많이 제가 시키는 운동이 까치발 들기,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서기인데요. 일단 저희 바퀴 달린 의자는 사실 하면 위험해요. 여기 바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안전한 의자는 굉장히 튼튼한 의자예요. 왜냐면 저희가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뒤로 철퍼덕 넘어졌을 때 의자와 같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튼튼한 의자. 그리고 옆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팔걸이가 있는 의자. 종합해보면 튼튼하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제일 안전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순서를 바꿔서 앉았다 일어서기부터 해볼 건데요. 자, 이 운동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스쿼트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무릎을 잡고 몸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일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앉고 다시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일어나고 앉고 옆에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면서 일어나고 다시 앉고 만약 이 과정이 익숙하고 잘 되실 정도로 다리 힘이 좋아지신다면은 엉덩이가 앉는 바닥이 앉는 과정을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닿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자, 이제 호흡도 중요합니다. 이때 호흡은 복식 호흡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호흡이어도 괜찮아요. 자, 앉으면서 살짝 들이마셨다가 일어나면서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후. 근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사실 수술 직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수술 후에 환자분들은 기력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언가 튼튼한 무언가를 잡고 일어났다가 엉덩이 잡고 다시 잡고 일어났다가 앉았다. 이걸 반복하면서 다리 힘을 키운 다음에는 잡는 거를 잡지 않고 그때부터는 무릎 잡고 아니면 아무것도 잡지 않고 반복하는 방향으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치료실에서 주로 10회 하고 쉬고 10회하고 쉬고 10회하고 쉬고 보통 3세트를 시킨 다음에 반복하면서 이 환자분께서 이제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횟수를 좀 올려요.
15회씩 아니면 마지막으로 20회씩. 이제 만약에 집에서 하신다면은 오전에 30분, 뭐 오후에 30분 딱 정확한 시간을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벽 잡고 뒤꿈치 들기는 왜 벽 잡고 있냐면 사실 이렇게 까치발을 들 때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질 것 같은 분이 많아서예요. 가능하다면은 무언가 튼튼한 무언가를 잡고 까치발 들기 하면서 장단지 근육의 힘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혹시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유산소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리 걷기, 두 번째는 그냥 걷기, 세 번째는 자전거. 자전거도 이제 실내 자전거입니다. 보통 두발 자전거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앉아서 그리고 기대서 탈 수 있는 실내 자전거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하면 좋고, 이제 운동할 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면 좋냐면 약간 숨이 찰 정도, 그 강도의 속도를 조금 유지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걷거나 하는 거는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체 기능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심폐지구력이 이제 좋아지거나 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제자리 걷기는 조금 빨리 걷기 아니면 실외에서 걷는 것도 조금 빠른 속도로 약간 숨이 찰 정도 아니면은 옆에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걷지만 조금 힘든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실내 자전거를 탈 때도 너무 가볍지 않고 약간의 무게를 올려서 조금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그 속도로 그 강도로 빨리 돌리면 조금 숨이 찰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훈련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치료실에서는 이제 워커 아니면 유모차, 지팡이 등등을 이용해서 이제 같이 환자분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숨을 참으면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호흡을 이제 평상시에는 복식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아까 스쿼트 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볍게 숨을 쉬면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운동하다가 뭐 근력 운동, 뭐 유산소 운동, 보행 훈련 하다가 흉통이 있거나 가슴 압박감 그리고 숨이 너무 차고 어지럽고 갑자기 식은땀이 날 경우에는 즉시 쉬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느꼈을 때 이제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약간 본인이 느꼈을 때 심장이 뛰는 게 많이 느껴졌을 때도 좀 쉬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서 간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술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팔을 옆으로 넓게 벌리거나 몸을 많이 돌리거나 하는 동작은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 상체를 사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치료실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은 언제부터 운동을 해도 되냐면 수술 직후에는 가벼운 것들 해도 되고, 이제 무거운 물건 드는 등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조금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 조금 저강도로 하는 게 안전하고, 걷기 운동을 한다면 아까 앞서 얘기했던 주의사항이 없다면 한 번에 20-30분 정도는 걸을 수 있도록 일단은 느리게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 2에서 3개월 정도부터 산책로, 둘레길 등에서부터 하면 좋을 것 같고, 수영 같은 경우는 감염의 위험이 없는 시기부터 시작하고 보통은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들기나 상체 운동은 언제부터 하면 좋냐면 일단은 6개월 이상 아니면 또 더는 길게 1년 이상일 것 같은데, 하시게 된다면 최대한 피하면 좋겠지만 하시게 된다면 가벼운 무게를 반복해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걷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하면 되나요?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숨이 차더라도 약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조금 숨이 찬 정도. 그 다음에 7번, 운동하다가 대동맥이 다시 터지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했지만 이제 무리한 운동은 위험하고, 그렇지만 적절한 운동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 무거운 상체 운동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고혈압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혈압을 체크하면서,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숨을 참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